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이 음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 음식을 먹고 79세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이 음식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가 30%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젊을 때처럼 아무렇게나 먹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섭취 방법은 소화불량, 영양결핍은 물론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일까요? 아닙니다. 40년 내과 전문의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슈퍼푸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고 있던 분들은 젊음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쳤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79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작년 여름, 이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음식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치 끝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침에 드신 음식이 달걀인가요? 이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매일 건강하려고 먹었던 건데 그게 나를 죽일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어르신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65세 박찬호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달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러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결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도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통해 혈당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72세 김미경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달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담당 내과 전문의는 김 씨에게 달걀 섭취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씨도 지금은 뼈 건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하는 준비였습니다. 달걀 섭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건강과 질병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답해보세요. 달걀은 무조건 몸에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 예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노년층의 달걀 섭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달걀은 분명 슈퍼푸드이지만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과 양을 달리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가 30% 감소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달걀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은 물론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달걀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오히려 달걀은 단백질, 루테인, 비타민 B12 등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입니다.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날달걀이 몸에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생달걀이 기운을 돋운다는 옛말을 믿고 날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날달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날달걀에는 살모넬라균 등 식중 독균이 있을 위험이 있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 소화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달걀 상식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전형적인 오해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들 때문에 달걀의 진정한 효능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내과 전문의 박준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달걀 섭취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지킬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 섭취입니다. 둘째, 올바른 조리법을 통한 섭취입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위장 예열등 올바른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이 모든 원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에 맞춰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박사님은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며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오셨습니다. 박사님이 노년층의 달걀 섭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10년 전, 제 환자 중 한 분이 달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라 너무나 충격받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니 젊을 때 드시던 방식 그대로 달걀을 과하게 섭취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노년층의 달걀 섭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지난 10년간 노년층의 달걀 섭취 습관과 건강 변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달걀 섭취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사전 지식으로 건강에 필요한 방식으로 달걀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노년층 달걀 섭취 7단계 생존법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의 데이터에서 나온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 7단계를 제대로 실행한 분들은 젊음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달걀을 섭취한 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지식과 준비의 차이입니다. 박 박사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달걀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층 달걀 섭취 7단계 생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족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개인 맞춤형 달걀 섭취량 찾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에게 맞는 달걀 섭취량을 찾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2~3개도 거뜬히 소화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가 줄어들어 젊을 때와 같은 양을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년층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1개에서 2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소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하루 1개도 부담될 수 있고 운동량이 많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2개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달걀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섭취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정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문의의 조언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입니다. 2단계. 삶은 달걀이 최고의 조리법.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달걀은 노년층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나 스크램블은 지방 섭취를 늘리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삶은 달걀을 소금 없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너무 단단하게 삶기보다는 반숙 정도로 삶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소화에도 더 좋습니다. 혹시 삶는 것이 귀찮다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찜 요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조합. 세 번째 단계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음식 조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나 식이섬유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풍부한 루테인과 달걀의 루테인이 만나 시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위장 예열 습관 들이기. 네 번째 단계는 달걀 섭취 전 위장을 예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신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고 간단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움직여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예열하는 습관은 달걀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나 숭늉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효소제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선한 달걀 고르는 전문가 비법. 다섯 번째 단계는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전문가의 비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달걀은 껍질이 거칠고 단단하며 광택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또한 달걀 껍질에 표기된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산란일자가 최근일수록 신선한 달걀입니다. 마트에서 달걀을 고를 때는 냉장 코너에 보관된 달걀을 선택하고 구매 후에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달걀을 물에 띄웠을 때 가라앉는 것은 신선한 달걀이고 뜨는 것은 오래된 달걀이니 참고하세요. 6단계. 질환별 맞춤 섭취법 숙지. 여섯 번째 단계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달걀 섭취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달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대신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삶은 달걀을 소금 없이 먹고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의 비타민 D와 칼슘 흡수를 돕는 식품에 우유, 치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7단계. 연령별 섭취 가이드라인 따르기.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연령별 섭취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50대는 비교적 소화 기능이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하루 1에서 2개 섭취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60대는 소화 효소 감소가 본격화되므로 소화 능력을 고려하여 하루 1에서 1.5개 정도로 조절하고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하루 1개 이내로 섭취하고 반숙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여 소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 예열 등 식사 습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7단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의 10년 연구 결과 이 방법을 알고 실행한 노인들의 건강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르고 있던 분들과 비교하면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건강하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단지 알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오를 달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가족들과 이 방법을 공유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응급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매일 먹는 달걀,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혼자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만약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이 7단계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제로 달걀 섭취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 혹은 가족이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의 달걀 섭취 생존법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이 무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생명을 구하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